네,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 용융소금을 전 세계 최초로 만든 백석 선생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에는 다른 책들에서 소금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책들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좀 흥미로운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시중에서 아마 구매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절판된 책인데요. 제가 좀 자세하게 책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굉장히 흥미로운 몇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심리적 불안, 공포와 소금과의 관계. 몸과 마음은 일체이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몸의 생리에 많은 변화가 따른다. 예를 든다면 마음이 흥분한 상태나 화가 났을 때 피가 뜨거워진다. 그와 반대로 날씨가 몹시 더워서 피가 뜨거워지면 마음은 짜증이 난다. 옛부터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신부가 사랑에 푹 빠지면 음식 맛이 짜진다고 했다. 왜냐하면 사랑에 빠지면 피가 뜨거워진다. 그러면 피에서 염분이 많이 소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짠맛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 음식 맛이 짜지는 것이다. 제가 이걸 느끼는 게요. 몸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힘든 일을 하고 나면 굉장히 건조해지는 걸 느껴요. 그만큼 몸에서 소금을 또 수분을 많이 사용했다는 뜻이죠. 그럴 때는 더 많이 따소물을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죠. 신부가 화가 나거나 우울해도 피가 뜨거워지며 소금 소비량이 몸에서 급격히 늘기 때문에 그가 만든 음식은 짜지는 것이다. 네, 그래서 화가 많이 나거나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걱정 근심이 많거나 이러면 수분이 자꾸 날아가고 그래서 건조해지고 그래서 몸이 아프게 되는 거죠. 염증도 많이 생기고. 틀림없는 것은 몸을 뜨겁게 하는데 소금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걱정 근심이 많으면 몸에서 수분이 없어지면서 혈액량이 줄어드니까 몸의 체온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몸이 자꾸 냉해지고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을 충분히 보충해주지 않으면 몸속에 있는 장기들, 특히 간장, 신장, 위장, 소대장에 있는 소금을 뽑아서 쓰게 되고 모든 장기에 그 소금기가 빠지면 염증이 생기고 그것이 발전하면 암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1986년부터 많은 양의 생소금을 복용했다. 생소금이 이 용융소금을 이야기합니다. 생소금을 복용하면 몸이 약해졌거나 무슨 부작용이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잘 살고 있다. 우리는 하루에 적어도 18g 이상 먹고 있다. 네, 제가 20g의 물 2리터 드시면 좋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에너지를 많이 썼다. 그러면 좀 더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죠. 옛 문헌에 나타난 동물들의 소금 섭취와 변화. 동물들도 소금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은 모두 상대적이다. 물도 단물과 짠물이 있는 것처럼 단 것과 짠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동물들은 몸에 짠맛을 많이 갖고 있으며 식물들은 단맛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다. 즉 동물과 식물도 상대적이다. 우리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자세히 보면 식물은 인간의 반대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까지 단맛 나는 것을 먹고 자라고 짠맛 나는 것으로 몸을 단단히 한다. 그래서 단단한 나무가 짠 나무이다. 이와 반대로 인간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어릴 때 단 것을 많이 먹고 자라고 어른이 되면 단 것보다는 짠 것을 좋아하여 몸을 단단하게 한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애처럼 당분을 좋아하면 비정상이며 몸이 건강치 못하여 병약하게 된다. 네, 그래서 건강에는 소금이 중요하고 또 설탕, 이 단맛을 많이 먹지 않는 게 또 몸에 좋은 거예요. 요즘엔 식단이 너무 달아져서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병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봄이 되면 식물들은 공기 중에서 염분을 열심히 빨아들이고 물 중에서도 짠물을 찾아 먹는다. 따라서 봄에 간장독 뚜껑을 열어놓으면 짠맛이 없어진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러한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봄에는 꼭 장독 뚜껑을 닫아두었던 것이다. 또한 봄이 되면 노곤하고 쉽게 피로하고 유별나게 봄을 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몸에 염분이 모자라는데 또한 공기 중에 염분이 적어지므로 몸의 염분을 빼앗아 간다는 증거이다. 특히 동물의 내장들은 모두 짠맛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음지 속에서도 썩지 않고 자기 일을 하려니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네, 우리의 장기는 몸 속 안에 있으니까 햇볕을 못 보죠. 그래서 음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장기가 음지에서도 그러니까 햇빛을 보지 못하면서도 잘 자기 일을 하려면
이 염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0.9%보다 심장 같은 경우에는 1%가 훨씬 넘는 그런 염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통이라고 부르잖아요, 심장을. 그러므로 각종 염증이나 암 등은 내장이 짜야 되는데 짜지 않고 싱겁거나 달기 때문에 생기는 부패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간장, 신장, 그리고 위장은 짠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짠 것은 유연함을 유지시켜주고 단 것은 경직됨을 유지시킨다. 소금은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어디에다 소금을 넣으면 이게 단단하게 뭉쳐있던 게 확 풀어지죠. 고기를 염장하는 이유도 고기 육질을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금은 부드럽게 풀어지는 역할을 하고 반대로 설탕은 끈적끈적하게 굳게 하고 붓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우리 혈액도 끈적끈적하게 붓게 되는 거고 우리 몸이 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 중에도 짠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은 모두 유연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단 식물성을 먹는 동물은 둔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도 짠 것을 좋아하고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의욕적이고 활동적인 반면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성적이고 비활동적이다. 그러므로 식물성을 주식으로 하는 동양인은 정적이나 반면 동물성을 주식으로 하는 서양인은 동적이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식물성에 소금을 섞어서 짜게 만든 된장, 고추장, 간장, 그리고 김치, 짠지 등을 많이 먹으면 정적인 동시에 동적이 되는데 내 경험으로는 앉아서 생각을 깊이 하고 또는 어려운 서적을 깊이 음미하면서 읽어도 머리가 아프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성자가 되려거나 각자가 되려면 진리적으로 식물성 음식에 소금을 조화 있게 잘 먹어야 한다. 특히 뇌와 위에 좋은 식물을 선택하여 소금과 함께 먹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동물성에 소금을 많이 먹고 활동하지 않으면 답답해 미치는 경우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몇 번이고 강조하지만 순수 소금은 몸을 깨끗하고 유연하게 하지만 소금에 붙어있는 불순물은 몸을 해롭게 하고 모든 유통과 순환을 막는다. 그래서 우선 물로 깨끗이 닦고 불로 천도시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용융소금을 소개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소금이 너무 흔한 상태이니 그 고기성을 모르는 것이다. 그 옛날 소금은 바로 금만큼이나 귀중했다. 여기서 짐승들이 소금을 구하려고 목숨을 걸고 다니는 모습을 옛 문헌에서 찾아 소개하기로 하겠다. 소가 소금을 좋아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소가 소금을 먹지 않으면 턱에 윤기가 졌고 힘을 쓰지 못한다. 그래서 들소들은 소금이 있는 장소로 대이동을 하여 소금 바위, 암염을 찾아 소금기를 섭취했었던 것이다. 말을 잘 기른 사람들은 말 털 색깔과 꼬리털의 길이를 보아서 그 말이 소금기가 없어 맥을 못 추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즉 말꼬리가 짧고 털에서 윤기가 나지 않으면 소금 부족인 것이다. 그러므로 유능한 목동은 염분을 적당히 주었다. 늑대도 개와 같이 소금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늑대를 잡기 위해서 오줌, 소변에는 소금기가 많이 있죠. 몸속의 불순물을 소금이 흡수해서 배설하기 때문에 소변에는 소금기가 많습니다. 이 오줌을 이용하거나 소금을 이용해서 늑대를 잡았대요. 노루, 사슴, 그 밖의 동물은 추운 지방에는 오줌이나 소금으로 잡았는데 추운 지방일수록 모든 생명은 소금기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소금은 몸을 뜨겁게 하는데 필수 원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겨울에 짠 음식을 많이 먹고 있으며 겨울에 짠 음식을 잘 먹은 사람은 봄을 타지 않는다. 즉 붉은 피를 가진 생명은 모두 소금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피가 바로 소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